반갑습니다. 미래부 정보전략국장입니다. 창조미타민 프로젝트의 2014년도 제1차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여러 부처, 여러 부분이 협력을 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 경제 이슈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연관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5개 과제 200여 규모 사업을 했고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진행해야 될 사업도 있고요. 올해 14년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난해의 경험, 그 다음에 이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23개의 과제를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과제 발굴을 위해서 우리 미래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여러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CT와 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한 170개 과제를 나름대로 과제 풀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ICT와 과학기술이 접목이 돼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는 과제를 올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몇 개 주요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7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농축수산식품 분야에 이번에 한 5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협재해 걱정을 좀 떨어뜨리는 미리알림 사업이라든지 수상 로봇을 이용을 해서 해파리를 퇴치하는 사업과 같은 과제들이고요. 두 번째, 문화관광 분야, 교육 분야 분야에는 내손안의 관광, 그 다음에 과학실 같은 어떤 2개 과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국형 언제 어디서나 마이병원이나 산재의료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와 같은 한 2개 과제를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주력 전통사업 분야는 이빌딩 케어 서비스와 같은 5개 과제, 그 다음에 소상공업이나 창업 분야에 3D 프린팅 기반 창업 아이디어 발전소와 같은 4개 과제, 재재난 분야에 초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는 그런 과제와 같은 5개 과제, 전체 합쳐서 23개 과제를 이번에 선정을 했고, 이런 사업들은 단기 시범 사업은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하고 확산하는 사업,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어떤 기술 개발 사업, 이런 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들 과제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특성화대학이라든지 출연연구소와 같이 어떤 기술 자문 지원을 강화를 해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과제별 주관 부처는 이 성과를 도출을 하고 전 국민, 다른 분야의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그 2차 과제는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융합 신산업 창출을 통한 창업과 일자리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이고,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각 산업 및 사회 각 분야에 ICT와 과학기술이라는 비타민이 효과적으로 스며들어서 성과를 조기에 가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돌파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상세한 자료는 배포해드린 자료,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님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부처나 출연연이 어떤 역할들을 나눠서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질문은 2차 과제의 경우는 보안 차원에서 버텀업 공모와 탑다운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비타민 사업 추진 체계는 저희 미래부의 어떤 차관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타민 추진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같이 참여해서 저희 부처와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미래부의 역할은 크게 보면은 전체 총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고 각 부처의 수요 또는 거꾸로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과제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조금은 전체적인 기획 역할을 저희가 맡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는 소요 제기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오늘 이번에 선정이 된 과제 23개, 작년도 15개 있습니다만은 과제를 집행해 나가고 실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타 분야로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특성화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들은 어떤 기술 지원 역할, 카이스트든 기계연구원이든 그런 연구기관이나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이 과제가 성과를 내도록 기술적인,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ICT든 과학기술은 접목을 하는데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을 주셨던 탑다운과 바텀업 부분은 금년에 이번에 1차 선정이 된 23개는 작년도에 각 부처로부터 받은 170개 과제 풀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관련 기관 협조, 그다음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이런 방식이 소위 말하는 바텀업 방식이죠. 각 부처나 여러 분야,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일단 이번에 추가적으로 2차 과정 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창조경제타운처럼 일반 국민이나 또는 기업들이 에러로 느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자라고 어떤 참여, 제안을 좀 더 많이 받아보자. 그러한 부분과 그다음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하면 지난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59제 과제가 범국가적으로 3년 내에 진행할 과제로 확정이 됐는데 이처럼 주요한 국정과제 또는 작년에 공약하시면서 140개 국정과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결정을 하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비타민 사업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과제 발굴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1차로는 지금 작년도에 우선 들어와 있었던 과제 그거를 170개 중에서 일단 뽑았고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 구체적인 시점은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기는 쉽진 않지만 다음 과제 할 때는 좀 더 바텀업에 일단 일반 국민들이나 어떤 필드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국정과제나 경제개혁 그런 계획, 경제혁신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담아서 2차 과제를 선정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네.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은 어떤 과제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좀 어떤 과학기술이나 ICT를 접목을 또는 융합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과제 그 부분을 사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23개 각각이 보면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는데 좀 더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약하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산업, 3D 산업, 예를 들면 여기는 아이디어뱅크 부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옆에 있는 그런 어떤 3D 센터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걸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아주 약간의 특정 지역으로 대상을 할 게 아니라 전체 이 어떤 모든 국민이나 또는 해외 어떤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합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게 한 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거는 지금 어떤 이 국민들이 좀 어려움으로 많이 느끼시는 이번에도 포함은 됐습니다만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개발 사업도 있고 한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이 어떤 문제로 느끼는 사회 문제를 좀 과학기술이나 ICT를 접목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
그다음에 지금 뭐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방향은 복지나 이 사회의 어떤 뭐 의료라든지 어떤 뭐 경제 성장이나 그와 그 동안에 우리가 고도 성장 과정에서 조금 신경을 좀 덜 썼던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개념적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어떤 국정과제라든지 지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속에 녹여 들어가 있습니다. 뭐 비정상회의 정상화 과제에 있든 규제개혁 과제에 들어가 있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탑다운 방식이든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의 반업 방식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과장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비타민 방향은 그렇고요. 또 다 모든 과제가 중요하지만 저희가 보도자료 그 뒤편에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과제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별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기사 작성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뭐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국민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뒷부분에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별로 작성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 분야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가 있는데 예, 예. 그 이정 원격 의료 시범 사업 뭐 이런 쪽에 지금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쪽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2차 관련해서 플래그십 발굴은 어떤 쪽인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일단 보도자료 4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 첫 번째 산재병원 의료정보 교류 및 개인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산재병원 2군데, 그 다음에 산재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6군데. 거기에서 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용어와 그 다음에 어떤 서식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만든 거기 보면 뭐 플랫폼이랄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어떤 표준에 따라서 산재병원,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이 국민건강보험이 대상 근접 분야가 아니고 산재병원에 있는 환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협회와 의사협회와 복지부 간의 협의가 뭐 최종 타결이 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는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고요. 원격 진료, 작년 10월 말에 발표됐던 의료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그 원격 진료 부분을 확대하나 도입 일단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개혁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지금 반대 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합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좀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좀 튜닝 작업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계와 복지부 당국 간의 어떤 대화는 뭐 크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개선을 하자, 원격 진료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큰 방향을 논의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부분, 일부 부분만 떼서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라 뭐 두 개가 따로 가면 안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는 그쪽에서 만약에 합의가 돼서 플랫폼을 이렇게 가져가자라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까지 논의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 따로 우리 따라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작년에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의견 준 부분을 토대로 사업 기획을 했고 그래서 정했고 지금 진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어떤 외생 변수, 환경 변화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플렉시 프로젝트는 제가 앞에서 크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과제나 경제혁신과제,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떤 피부로 느끼는 사회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산업, 융합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하나에 묶어서 큰 프로젝트로 말 그대로 플래그십이지 않습니까? 묶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준비가 아직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뭐 국민들이나 여러 전문가들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간에 어떤 정리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조선미지 박사인데요.
좀 물어볼게. 지금 예산이 600억 원 규모면은 이제 23개면은 하나당 23억 원 수준인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트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동일한지 예산이 그게 궁금하고, 하나는 그 대학 연구소 수준에서의 그 개발은 원천 기술 개발은 가능할지만은 뭐 이렇게 실용화를 국민들이 진짜 쓰기 위해서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들의 참여는 또 따로 없는 건지 좀. 일단 첫 번째 예산은 올해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 그대로 지금 1차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 23개가 지금 정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개 각각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600 나누기 23하면은 한 20억, 30억 가까이 되는데 다 다릅니다. 과제별로 하나씩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개별 사업별로 사업 특성이나 시범 지역의 규모, 이용자의 숫자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량이 한 600억 규모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대로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서는 대체로 기초기반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비타민 사업은 무슨 일반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결과물로 나타났던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현장에 접목을 해서 그게 뭐 학교에 있는 과학실험실이든 아니면 어떤 산재 환자든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든 현장에 접목을 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과 그 다음에 어떤 이 창업이라든지 뭔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연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업 진행 과정에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완전히 비즈니스화를 전문으로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관, 어떤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하고 협업을 했으면 합니다. 뭔 말이냐면 주무부처가 있고 저희 부처가 있고 관련되는 기관, 기술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의 모델은 나오지만 그거를 조금 더 어떤 산업으로 비즈니스 활성화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쪽 부분의 어떤 전문기관 참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이런 사업, 이런 어떤 비타민 사업이 1회, 그러니까 1년, 2년, 대체로 1년이 끝난 것도 있고 뭐 2년, 3년 가는 것도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그 끝나서 스톱이 될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서스테이너블하게 가려면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기관의 참여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지금까지는 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과제 선정에 초점을 맞췄고요. 앞으로 이제 실제 과제 수용을 해나갈 과정에서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뭐 엑셀러레이터나 뭐 그런 어떤 기관들, 기업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 23개 사업이 새로운 사업 창출, 그러니까 새로운 융합산업 창출로 연결되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 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제를 어떤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예,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